알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예. 화면에 뭐 띄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화면에는 제가 그 음. 포토방에 네네네. 다이아몬드 들어있는 암석 하나 올려놨어요. 오케이. 어우, 교수님 수업 준비 많이 하셨네. 이거 잠깐만. 보자. 사진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포토방? 테고. 포토방? 예, 네, 그 밑에요. 올려 밑에. 밑에 거기요. 이거. 예, 예. 네. 오, 나 맞아요. 이거 교수님 뭐 잘못, 물 쏟은 거 잘못 사진 찍어 올린 줄 알았어요. 자, 교수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예. 먼저, 미주노 가족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추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우선 이 추세방을 만들어주신 우리 팀장님하고 저 스태프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먼저 하나 올렸어요. 이 사진은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실제. 저희가 거기서 한 3mm짜리 다이아몬드도 찾아냈고, 뭐 연구도 한 그런 샘플인데, 남아공에서 보여준 목적은,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는 가네sit 석류석 광물 중에 하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연한 녹색으로 보이는 광물이 있어요. 회석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그냥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하 거의 150km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데 이 지구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광물이 흐르면서 흔적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타나는 흔적이 이제 그 차트에 남아 있고 그 차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2025년 전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대선 주기, 미국 대통령 선거 있죠? 몇 년에 한 번 있나요? 4년이요. 아니요. 맞아요. 4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4년 주기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 전망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AI가 어디가? AI 기술이 발전하고 또 산업이 발전하게 돼서 앞으로 강세장으로 갈 것을 예측한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4년 대선 주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얘기한 AI 기술 발달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결론은 그래도 잠깐 뭐 한 1분기, 3분기 때 조금 하락하겠지만은 팀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풀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1분기, 3분기 하락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강세장으로 갈 거다. 그렇게 예측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이고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이, 자, 2024년에는 이제 독특한 해라고 돼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두 번째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출마했다가 2차 연임에 이제 실패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는 이제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해 왔고요. 이러한 이제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죠. 여기 그 그래프를 보여드려도 될 것 같으네요. 팀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아니면 뭐 요 차트, 요 그래프. 예. 그 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네. 그 그래프는 자 4년 대선 주기죠. 그
four-year presidential election cycle 해서 1949년에서 2020년대까지 그리고 또 최근 4년간 최근 4년간 거는 이제 그 굵은 실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추세가 비스무리하죠. 비스무리 짝짝. 그래서 이거 꽤 오랜 데이터인데 오랜 동안에 뭐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추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놀랄만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대선이 있는 해와 요 4년을 통틀어서 이제 4년 주기라고 하는데 대선 4년 주기 요 내용이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이제 분석할 때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고서를 뭐 구독하고 또 뭐 알마낙 독자 또 알마낙 그 뉴스레터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여기 지난 4년간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해서 보니까 잘 맞았어요. 굉장히 우리가 잘했다. 뭐 2021년에 뭐 강세장을 예견했는데 그렇게 나왔고 뭐 22년에는 중간에 또 하락장을 예상했는데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22년 10월에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주식의 저점을 예견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와 보이고 자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글을 쓸 시점이 아마 24년도 이제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장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뭐 실현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측한 수익률이 올해 목표치가 24년이죠. 2024년에 8%에서 15%를 이제 뭐 달성을 할 거라고 해서 꼭 달성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5에서 25%까지도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뭐 거의 달성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한 2달에 걸쳐서 시장이 좀 요동을 치다가 다시 이제 강세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 거기에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뭐 선거 관련 캠페인이나 그 후에 일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 경제 지표 또 금리 또 페드 우리가 늘 긴장하는 페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좀 요동을 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얘기가 주식시장과 이제 경제가 이제 소프트 랜딩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했고 어느 분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관점은 뭐 지난 2022년에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이제 GDP가 이제 마이너스 기록한 거를 자기들은 경기 침체가 확실히 있었다고 이제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점점 이제 좀 완화돼 가고 뭐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인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2023년에는 이제 강한 그 GDP 성장을 보고한 이후에 올해는 이제 굉장히 경제 성장이 완화되었고 하지만 이제 노동 시장은 일자리가 많고 여전히 또 고용이 견실하고 또 실업률이 비교적 낮게 나오고 있다. 또 이러한 경제 지표가 페드로 하여금 서둘러서 금리를 꼭 인하해야 될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꼭 이제 빨리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경제 시장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페드가 올해 이제 2025년에 뭐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리든지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아니면 뭐 어쩌면 한 두 번 정도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대선이 있었고 이제 곧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에 예전에 이제 1833년에 그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이었는데 그때 아주 최악의 해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또 뭐 그동안에 이제 전체 평균 그 주가 그 상승률이 한 3.3% 지난 48번 48번의 이제 선거 주기 동안 평균을 내면 3.3% 정도 그런 수익률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선거 다음 해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그 이듬해 전쟁도 많이 나고 뭐 그래서 그리고 또 곰 시장도 오기도 하고 베어 마켓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올해죠 2025년에는 이제 좀 이거 고음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자료를 보면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선거 이듬해 그때 이제 주가 상승률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1985년도 이후에는 다우 지수가 선거 이후 그 다음 해에 8년 동안이나 이제 계속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하락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평균 주가가 한 17% 이상 상승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 기존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토탈 평균 그런 것과는 달리 주가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이제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또 하나 보여줘요. 여기서 그 두 번째 그림인데 11페이지 하단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1년 동안의 이제 계절 차트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거기에 이제 1949년 이후에 선거 다음 해 어떻게 이제 S&P가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올해 2025년에 강세장을 예견한다. 그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를 쓴 사람들 올해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해서 결국에 한 8%에서 12% 성장을 할 것 같고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하고 3분기 때는 좀 풀백 하락을 좀 했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전에 2010년에 이제 주가를 좀 예측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2025년까지 다우 지수가 한 38,820 포인트까지 이제 올라갈 거다 예견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미 뭐 다우 지수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42,732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달성을 했고, 그때 이제 2010년에 예측하기를 25년까지 500%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이미 그건 달성이 된 것 같아. 됐고, 하지만 그 슈퍼붐이라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여력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 더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강세장이 그 AI 때문에 AI 특히 AI 그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계속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AI가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문화를 바꾸고 그런 바꾸는 그런 새로운 기술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경제와 또 시장, 주식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그럴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1992년도에서 95년 사이에 그때 이제 윈도우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 이제 초기 윈도우가 나오고 그런 초기 상황이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다. 아직 이제 초창기다 이런 얘기죠. AI가 나오고 이제 그 기술이. 그래서 그 AI와 더불어 지금 이 황소장, 부울장이 계속 몇 년간 지속될 거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가의 CEO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AI의 영향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발명품들을 내면서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혁신 그런 것만큼이나 아주 강력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인쇄기가 발견되고 또 뭐 전기기관, 전기가 발명되고 또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전되고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그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본인들이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가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런 이제 예측을 한 수치가 있나 봐요. 62,430포인트. 이거를 이제 2030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기존에 이제 한 다우가 연평균 한 10% 정도 상승한다고 이제 이렇게 볼 때 그걸 바탕으로 보면 다우 지수가 지금은 이제 42,000대인데 62,000으로 2030년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러한 전망을 했어요. 자, 이제 요약하자면 먼저 뭐 자기들이 예측을 잘했어,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그래도 이 4년 대선 주기에 따라 주식 시장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건 이제 수치로 데이터로 보여주고 그거의 추세가 이제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AI 기술 개발과 더불어 앞으로 꾸준히 더 몇 년간은 주식 시장이 좀 상승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정도 전망을 했다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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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셨습니다, 교수님. 역시. 응?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쯤 서울대 가서 수업을 해보나.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자,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이 자료들을 쭉 이렇게 훑으시면서 받으신 어떤 교수님의 개인적인 느낌은 어떠셨어요? 뭐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로 본인들이 예견했던 거 하며 실제 데이터 이렇게 보여주고 음, 그리고 앞으로 또 뭐 그 전망하는 것들이 그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자, 자, 줄리킴 준비됐죠? 네. 줄리킴 저 강의하는 줄리킴만 보는 거죠? 저 보여주라고 나한테 보는 거 아니죠? 아, 보여주셔도 돼요.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나중에 그 스마일 되게 부담될 텐데. 저거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될 텐데. 아무튼,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줄리킨 것까지 하고 질문은 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줄리킴 수업하기 전에 잠깐만요. 파일이 왜 안 열리지? 잠깐만요. 그럼 잠깐 1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집시다. 네. 네.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어, 자료가 안 열리는 거야. 열렸나? 이건가? 잠깐만. 이거를 여기서 줄리킴 이거 확인해 보실래요? 이거 나한테 보내준 자료 맞나? 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제가 어제 애드한 게 그게 애드가 됐는지. 해도 된 것 같은데. 내려가 보세요. 내려. 네, 애드 됐네요. 해도 됐죠? 이거 맞죠? 네. 오케이. 오. 자, 시작 바로 할까요? 네. 네. 오케이. 자, 줄리킴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받아라. 네. 정 교수님이 올해 한 해의 추세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1월의 추세를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 거를 제가 나눌게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나 뭐 통계, 뭐 이런 거를 이제 수록한 이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주식 시장은 1월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1월 전체의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first five trading days 그러면은 이제 지난 1월 2일이 첫날이고요. 2일, 3일, 6일, 7일, 8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5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타랠리 기간 동안 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면 1월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올해 나머지 흐름을 예측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18번의 이제 대선 이후에 14번은 통계적으로 이제 1월의 주식 방향을 그 한 해의 주식을 그대로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 1월의 증시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면 그 해 12월까지의 증시가 이제 끝날 때 12월에 끝날 때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73% 정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이제 데이터는 1950년부터 24년 동안 74년간 이제 모은 자료인데 1월 증시와 다르게 마무리된 경우가 딱 12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1950년 이후에 S&P가 1월에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뭐 제일 바로 밑에 보이는 게 53년이죠. 53년에 마이너스
7로 끝났는데 나중에 12월에 마이너스 6.6%로 끝났죠. 그러니까 그런 그거하고 그 옆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게 74년 동안 데이터를 모은 건데 1월에 마이너스로 끝나면 거의 1년 대부분 뭐 당연히 1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가 아니고 올라갔다 하겠지만 이제 베어마켓이나 아니면 좀 플랫으로 아니면 10% 정도 조정을 받은 해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1월이 플러스로 되면 또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저기가 이제 차트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차트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14, 뭐 15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zip 파일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이제 대선 이후에 움직임인데 대선 18번의 대선 이후에 14번은 1월이 시작하고 난 후 이제 첫 5일에 그 트레이딩 데이의 방향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83%의 확률이라고 하네요. 이제 그러면 한번 보면은 지금 25년 첫 5일의 추세가 1년간의 추세를 잡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여기도 이제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은 2020년, 그러니까 지금 24년은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봐야 되고, 2020년을 보면은, 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1년도 5일을 보면 되겠죠. 21년도 5일이 아마 저 밑에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 밑에. 21년도. 21년도 5일 추세가 플러스 1.8로 마무리됐었잖아요. 네, 거기. 1.8로 마무리되니까 1년 동안 26.9%가 올랐어요, S&P가. 그리고 그 이전 대선이 2016년이었는데, 2016년이면 이제 저희가 2017년 5일을 보면 되겠죠. 2017년 5일도 1.3으로 마무리됐는데, 마지막 2017년 마지막에 19.4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대선 이후에 이렇게 첫 5일에 이제 그 방향 따라서 1년간의 추세를 잡아내는데 이게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맞다고 83%가 이제 거의 적중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팀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제 1월은 그 13월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도 또 보이는데 미국 증시는 11월, 12월, 1월이 가장 강한 장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보여드렸던 그 이제 디스코드 방에 남기셨는데 1월하고 2월 이제 아까 그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초에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한 게 아마 2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월은 음, 지난 뭐 74년인가요? 74년 동안 봐도 2월이 굉장히 안 좋죠. 뭐 물론 9월 달이 더 안 좋긴 하지만 2월 달에 이제 한 번 이렇게 조정이 오고 보통 11월, 12월, 1월은 조금 이제 강세장이다 보니까 요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아, 보통 지난 74년 동안 모은 데이터에서는 거의 뭐 80%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조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조심을 하고 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 미리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월 달은 나스닥은 이제 71년부터 24년까지 한 50년 동안 이제 데이터를 모집한 이 차트를 보면 1월 달은 보통 이제 항상 2.7% 정도 나스닥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2월 달은 0.6%밖에 안 되죠.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추세를 잡으시려면 1년 동안 이 정도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의 효과는 그 여기서는 이제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몰캡 상승. 러셀이 요새 안 그래도 다우보다 훨씬 잘 가잖아요. 스몰캡 상승이 이제 12월 중순부터 좀 큰 애들보다 이제 43번 중에 40번이나 더 나은 상승을 유지하는 이제 기간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러셀 1000하고 2000이. 이제 여기 이제 러셀 차트 보시면 12월 중순부터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7월 달쯤 되면 이제 하락으로 조금 돌아서는 1년간의 이제 패턴을 보여주는 이 차트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러셀을 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장기라도 이게 이런 거를 조금 추세를 알면 조금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제 제가 요거를 애드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그 중요한 1월 달에 이제 중요한 게 산타랠리 기간 동안 또 어떻게 이제 장이 움직였는지 그게 이제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머리로서만 생각을 하면은 12월 말에 되게 많이 빠졌잖아 하면서 이제 저도 당연히 이게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없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 S&P 이거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음. 산타랠리 기간 동안 7일을 결산하니까 이게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 0.23%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되었네. 그러면서 이제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밑에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밑에 하나 더 내려봐 주세요. 이 차트 있는데 네, 거기 예.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산타랠리 기간 동안 산타랠리 기간 동안 움직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first 5 days 하고 그리고 1월 전체 장 그것은 이제 세 개 중요한 그거를 이제 보면은 1년 추세가 나온다 하는 저기가 이제 그 차트가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차트는 이제 이렇게 1-6하고 1-7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2025년을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여기서는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상승을 켰을 경우에는 32년 동안 29번, 29번이 그 1년 추세는 상승장이었다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산타랠리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고, 1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first 5 days 보고, 이제 1월 달 증시까지 이제 저희가 보면 저희가 더 확실한 저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S&P와 나스닥의 주간 그 퍼포먼스를 좀 보겠는데요.
S&P는 199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수집한 자료라고 하네요. 이게 34년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 이 위에 거는 이제 S&P인데 S&P는 화요일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수, 목, 금 이게 좀 트랜잭션이 되게 많은 그런 저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스닥은 월요일, 화요일이 조금 약하고 수요일이 제일 크고 수, 목, 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여기 이제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월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주식을 팔지 마라 뭐 이런 저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부터 조금 기관들도 매물을 더 많이 사고 이게 조금 액티비티가 더 많은 게 수요일부터니까 만약에 일주일 스윙으로 간다고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매도를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자료도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좀 낮으니까 매도 뭐 이런 거 스윙으로 할 때는 수, 목, 금 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애드한 거고요. 뭐 1월 달은 그 세 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타랠리 그리고 첫 5days하고 그다음에 1월 전체. 근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방에다가 이제 디스코드 방에다가 first 5days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이제 올려드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벌써 나온 거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차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조항 중에 두 개가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럼 1월 달 증시를 보고 1년 추세를 잡아간다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적중률이 그래도 한 83% 정도 되니까 조금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했습니다.